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지금은 칼럼니스트로 활약하고 있는 짐 보드는 원래 꽤 유명한 단장이었습니다. 1992년 신시내티의 단장이 되면서 만 31세 최연소 기록을 세웠던 보드는 2003년까지 12년을 재임했고 트레이드의 적극적인 성향 덕분에 트레이더 짐이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원래 이 별명의 주인은 샌디에고 단장 시절 트레이더 잭으로 불린 잭 맥키언이었습니다. 짐 보든을 대표하는 두 개의 트레이드 중 하나는 1998년 고향팀에서 뛰기 위해 디스카운트 계약을 받아들인 제프 쇼를 3개월 만에 다저스로 트레이드한 것으로 폴 코너코와 데니스 레이에스를 받아온 보드는 코너코를 다시 마이크 카메론과 바꿉니다. 그리고 2000년 2월 시애틀을 떠나기로 한 그리피가 아버지가 타격 코치로 있는 신시내티가 아니면 거부권을 풀지 않겠다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보드는 카메론과 브렛 통코를 주고 그리피를 얻는 트레이드를 합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당시 신시내티는 우리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보든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보든은 칼럼니스트가 된 후에도 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짐 보든의 빙의에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어제 샌디에고가 김하성과 그리샴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정말로 트레이드가 일어난다면 토론토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김하성이 포스팅으로 나왔을 때 샌디에고와 토론토는 사실상 동일한 제안을 했고 김하성이 샌디에고를 택했기 때문에 토론토는 김하성을 데려가려고 했던 팀입니다. 하지만 김하성이 토론토에 가려면 두 가지 큰 전제가 필요합니다. 먼저 토론토가 유격수 보 비셋을 포기해야 합니다. 저는 DRS-16을 기록한 보의 유격수 수비가 극적으로 좋아질 단계는 이미 지났으며 토론토가 보에게 계속 유격수를 맡기는 한 단기전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토론토 샤파이로 사장과 에킨스 단장은 보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3루에 체프먼이 있는 토론토가 김하성을 영입해 유격수를 맡기면 보는 2루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론토는 기존의 에스피날, 비지오, 메리필드를 포함해 2루수 요원이 4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트레이드가 일어나려면 그리샴까지 함께 데려오는 대신 내야의 잉여 자원을 샌디에고로 넘기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골드글러브 3개의 키어마이어와 올해 포함 2개를 받은 그리샴, OAA 1위 외야수 달튼 바슈와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인 김하성이 합류하는 토론토의 수비는 골드글러브가 3개인 3루수 체프먼과 올해 골드글러브를 따낸 1루수 게레로와 함께 수비로 일낼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예상 라인업을 짜보면 1번 스프링어, 2번 비셋, 3번 게레로, 4번 커크, 5번 체프먼, 6번 바쇼, 7번 젠슨, 8번 김하성, 9번 키어마이어 또는 그리샴으로 2루를 제외한 전 포지션에서 평균 이상 혹은 최고 수준의 수비를 자랑하며 비셋도 2루를 맡게 되면 수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샌디에고가 바라는 보상이 검증된 선발 투수인 반면 토론토는 선발 투수를 내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토론토는 제3의 팀에 유망주를 주고 선발 투수를 데려와 그 선발 투수를 샌디에고로 넘겨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토론토 보드진이 과연 비셋에 대한 결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저스와 애틀란타가 샌디에고와 거래하는 파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번째 후보가 될 수 있는 팀은 미네소타입니다. 옵트하우스랑 코레아에게 10년 2억 8,500만 달러를 제안했던 미네소타는 겉으로 떠도는 코레아가 두 번이나 메디컬 파동을 일으킨 지금도 일편단심으로 코레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코레아가 매치와 합의를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오 어셀라를 에인절스로 보냈으며 2017년 1순위 지명자인 로이스 루이스가 벌써 두 번째인 무릎
전방 십자인대 수술에서 후반기에 돌아올 수 있는 미네소타는 신시내티에서 데려온 카일 파머가 있긴 하지만 수비가 더 확실한 유격수가 필요합니다. 마침 미네소타에는 샌디에고가 관심을 보일 만한 선발 투수가 2명이나 있습니다. 내년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는 소니 그레이와 마에다입니다. 그레이는 내년 연봉이 1250만 달러이고 다저스에서 최대로 따낸 인센티브가 700만 달러였던 마에다는 1000만 달러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넘겨준다는 건 미네소타에게는 시즌 포기를 의미합니다. 가장 전력이 약한 디비전에 속한 만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려운 미네소타는 포수 바스케스와 3년 3천만 달러, 조이 갈로와 1년 1100만 달러 계약을 맺었고 페이롤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코레아와 결별이 확정되는 순간 엘비스 안드루스나 호세 이글레시아스 같은 FA 유격수와 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체크해야 하는 팀은 프렐러 단장보다 먼저 매드맨의 기질을 보여줬던 제리 디포토가 있는 시애틀입니다. 시애틀의 유격수인 JP 크로포드는 2020년 골드글러브 수상자였지만 단축 시즌 때 6위였던 OAA가 지난해 0을 거쳐 올해 마이너스 11을 기록함으로써 전체 유격수 중 뒤에서 두 번째에 그치며 수비가 망가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애틀도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애덤 프레이저와 결별한 시애틀은 미러키에서 콜튼 웡을 데려왔고 3루에는 에우에니오 수아레스가 있기 때문에 김하성에게 유격수를 맡긴다고 하면 크로포드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김하성을 데려가더라도 장기 계약자인 크로포드의 백업일 가능성이 높고 백업을 데려올 거라면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크리스 플렉센이 불펜으로 밀려난 시애틀은 풍부한 선발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카스티오, 길버트, 레이, 커비는 트레이드 대상이 아니며 올해 부진했던 마르코 곤잘레스 또한 저렴한 계약에 묶여 있어 트레이드하기 아까운 투수입니다. 그렇다고 샌디에고가 플렉센에 만족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두 번이나 대형 트레이드를 했던 프렐러와 디포토는 이번에는 합을 맞추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제가 머릿속에서 짜낸 거의 유일한 시나리오는 김하성을 보스턴이 데려가는 겁니다. 콜로라도에서 2개의 실버 슬러거를 따낸 스토리는 골드글러브 수상은 하지 못했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한 DRS 69가 안드렐턴 시몬스와 닉 아메드에 이어 같은 기간 유격수 3위일 정도로 수비도 뛰어난 유격수였습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팔꿈치 통증에 시달린 2021년부터 송구가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했고 FA 시장에서 외면을 받다가 보스턴과 이루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스턴이 스토리와 계약했을 때는 보가츠와 결별하게 됐을 때 유격수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였지만 보스턴은 송구가 회복하지 못한 스토리가 2루에서도 문제를 보이자 유격수 기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스턴은 새로운 유격수를 찾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마이애미에서 조이 웬드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격수가 가장 급한 팀은 보스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샌디에고에 내줄 수 있고 샌디에고가 관심을 보일 만한 선발 투수가 보스턴에 존재할까요? 마침 보스턴은 그런 투수가 한 명 있습니다. 2,750만 달러를 받는 계약이 2년 더 남아있는 크리스 세일입니다. 지난해 토미존 수술에서 돌아왔지만 2경기 만에 타구에 맞아 손가락 골절상을 당하고 회복 도중 자전거로 이동하다 넘어져 손목 골절상을 입음으로써 그대로 시즌을 마감했던 세일은 현재 보스턴이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현 시점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는 보스턴이 세일의 상태를 낙관하고 있다는 의미로 지난해 세일이 당한 2번의 부상은 부상이라기보다는 사고였습니다. 세일은 정구당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대권에 도전할 수 있으며 고향인 플로리다만큼 따뜻한 샌디에고라면 거부권을 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보스턴에 연봉 보조가 들어가면 때로는 과감함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는 프렐러는 계약 기간이 2년 남아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는 세일에게 도박을 걸어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샌디에고 선발진은 1선발 다르비슈, 2선발 크리스 세일, 3선발 조 머스그로브, 4선발 블레이크 스넬, 5선발 닉 마르티네스로 구성되고 김하성이 합류하는 보스턴 타선은 1번 요시다, 2번 스토리, 3번 데버스, 4번 터너, 5번 버두고, 6번 키케 에르난데스, 7번 카사스, 8번 김하성, 9번 리즈 맥과이어가 됩니다. 그리고 보스턴과 김하성은 서로의 자리를 바꾸는 셈이 됩니다. 터너, 보가츠, 스완슨이 대박을 터뜨리고 코레아가 대기하고 있는 FA 시장에는 아직도 많은 유격수가 남아 있습니다. 승리 기여도 마이너스를 찍은 디디 그레고리우스, 안드렐턴 시몬스, 엘시데스 에스코바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해도 화이삭스 이적 후 OPS 0.773을 기록하고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3.5를 찍은 안드루스, 쿠어스필드에서 뛰긴 했지만 올해 기록한 2할 9푼 1리를 포함해 2020년 이후 타율이 2할 9푼 3리인 이글레시아스는 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대안이 될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실제로도 안드루스와 이글레시아스는 보스턴과 미네소타의 영입 후보로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성의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려면 김하성을 주전 유격수로 원하는 팀이 샌디에고에게 선발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하성을 주전으로 원하는 팀이 아니라면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샌디에고가 트레이드할 이유는 사라집니다. 과연 김하성은 트레이드가 될까요? 아니면 문의를 받는 차원에서 끝나게 될까요? 제가 총대를 맸으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시나리오를 써보셔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